자, 주식 해외 선물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달러의 방향성을 통해서 해외 선물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달러 환차익의 미래 시세와 세계 경제 흐름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7년 11월 7일입니다. 자, 어저께 달러는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가지 못하고 전파동의 고점인 95포인트에서 눌려서 현재 94.7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어저께 달러가 95포인트를 전파동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이유 뒤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롬 파웰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인선된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 3분 달러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인선 과정과 그리고 그 채택 과정에 대해서 모두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자, 제롬 파웰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채택되면서 연준 내에 주요 인사권 변화가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제 달러가 고점 95포인트를 돌파에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현재 윌리엄 더들리 총재는 평소 임기보다 6개월 정도 빠른 시기에 사임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윌리엄 더들리라는 인물은요, 매파적인 인물입니다. 자, 금리를 인상하자라고 외치는 인물이죠. 자, 과거에 제임스 피셔가 사임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매파의 그 수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윌리엄 더들리 총재였는데요. 이 총재가 평소 임기보다 6개월 정도 빠른 시기에 사임한다라는 것은 지금 제롬 파웰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인선된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달러는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는 2018년도에 금리 정책이 확실시되지 않는 탓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어저께 발표되었던 단기 국채 가격은요, 단기 국채 가격이 계속 저점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기 국채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단기 국채 가격의 불확실성 때문에 달러가 추가적인 상승에 이어가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점은 뭐냐면요, 달러는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100포인트와 달러는 100포인트와 92.50포인트의 박스권 유지는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바로 단기적인 매수 추세가 나오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현재 매수 모멘텀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95포인트 돌파에 성공할 시에 95.50 혹은 더 나아가서 96포인트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뒤에는 주요 국가의 통화의 약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라는 가격은 세계 6개의 주요 통화의 평균 값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6개가 뭐였죠? 캐나다 달러, 그리고 스위스 프랑, 그리고 스웨덴의 크로네, 영국의 파운드, 그리고 또 뭐 있었나요? 일본의 엔, 또 마지막으로 유로연합의 유로가 있었습니다. 이 6개의 주요 통화 국가의 평균 가격이 바로 달러 인덱스죠. 자, 왜 이 6개의 통화 국가를 채택하냐 하냐면은 각 지역의, 각 대륙별로 가장 그 대륙의 현재 경제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뭐가 진행 중입니까? 영국이 유로연합을 탈퇴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죠. 작년에 이미 투표를 통해서 완벽하게 탈퇴 의사를 밝혔었고요. 자, 그 브렉시트라는 그 협상 과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브렉시트가 과정이 지금 유로연합과 제대로 지금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보이고 있냐면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렉시트에 대한 협상 불확실성이 유로를 계속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달러는 상승을 이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유로는요, 달러는 정정하겠습니다. 달러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는 어저께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계속 저점 횡보를 이어갔죠. 오히려 추가적으로 하락했어요. 왜?
브렉시트의 가정 속에서 협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파운드를 볼까요? 자, 파운드 같은 경우는 어저께 소폭 상승했습니다. 어제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영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많은 경제 분석가들이 영국의 파운드를 매도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영국과 유럽 연합 간의 이 브렉시트 협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파운드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6개 통화 중에 2개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금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마지막으로 엔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 자,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반등하지 못한 저점 횡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화는요, 추가적인 하락은 8,500라인선까지 후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엔화가 하락하느냐에 두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아베는 지금 민주당이 이번 선거 17년도에 있었던 선거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연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베가 다시 연임하게 될 경우 아베가 진행했던 저금리와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는 점이에요. 한마디로 아베노믹스가 유지가 된다는 점이죠. 자, 아베노믹스가 그러면 우리가 좀 봐야 될 점은 뭐냐면은 아베노믹스가 지금 지난 4년간 진행이 되면서 제대로 경제를 끌어올리지 못했는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닙니다. 자, 지금 일본의 실업률은요, 점차 줄어들면서 최근에 아베가 연임한 그 기간 동안 2.9%까지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4.1%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일본의 실업률도 어마어마하게 낮은 거예요. 또한 지금 일본의 GDP는요, 국내 총생산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약 한 30%가량, 20%가량, 죄송합니다. 한 10%가량, 8%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GDP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렇게 GDP가 상승하는 것은 일본의 대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요. 일본의 중소기업 역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탓에 일본의 GDP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아베노믹스는 과거에 지금 아베노믹스가 보여줬던 이 영향력은 상당히 일본의 경제를 끌어올려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그럼 아베가 왜 또 아베노믹스를 계속 고집하고 있느냐? 아베노믹스가 지금 최근 8년 동안 보여줬던 이 퍼포먼스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추가적으로 10년을 더 이행해서 일본 경제를 정상궤도에서 벗어나서 다시 선진국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이 일본의 아베의 전략입니다. 자, 아베노믹스가 진행됨에 따라서 일본 엔화의 가치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8,500라인선까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종합적으로 따져본다면은 파운드, 엔화, 그리고 유로까지 추가적으로 지금 6개 주요 통화 국가 중에 6개의 통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달러는 주변 통화 국가들의 하락세로 인한 강세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질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는 오늘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역시나 어저께처럼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94.60, 94.4050에서 매수 포지션 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달러 같은 경우는 오늘 아니면 이번 주 안으로 95포인트 돌파하면서 96포인트까지 상승할 예정이니까요. 달러 매수, 달러가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금과 유로의 매도 대응이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3분 달러 동향은 여기까지.